세계의 경제, 금융, 주식 관련 뉴스들 한번 봅시다. 지난해 이 투자 세계를 지배한 테마 가장 1번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연준의 앞으로 긴축 중단과 강달러에서 약달러, 또 중국의 글로벌 경제 복귀 이런 것들이 큰 테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중앙은행들의 이 공격적인 긴축과 강달러를 초래해 왔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결이 돼서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중국의 글로벌 경제 복귀와 2023년 경제 지형을 결정을 지을 3대 테마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2월 12일 공개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약 90%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90%가 향후 12개월 안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펀드 매니저 거의 다죠. 인플레이션이 2023년에는 하반기에 떨어질 것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8일 사이에 12월에 281명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가 됐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 수준으로 내려와서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건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입니다. 2%까지 떨어지기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3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 4분기 정점을 쳤다고,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고 2023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테마가 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글로벌 농산물 공급이 개선이 되면서 전 세계를 강타를 했던 인플레이션 쇼크가 23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래퍼 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 사람은 내시 탱글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이 내기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에요. 탱글러는 최근 중고차부터 해상 운송료까지 물가가 전반적으로 내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조사 결과 향후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9%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월 이후 최저치예요. 연준의 긴축 중단과 이제 약달러가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림세를 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은 연준의 긴축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정점을 치고 떨어져서 금융 여건이 점점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절반가량이 달러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이 같은 달러 약세 전망은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예요. 웰스파고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이 되면서 달러의 추가 강세도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긴축이 끝나는 3월, 4월까지 미국 달러가 3.5%가량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어요. 주요 6개 통화 대비 6개국의 이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8.5% 급등을 했었습니다. 웰스파고는 달러의 약세로 달러 인덱스가 1분기부터 2024년 말까지 12.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글로벌 경제 복귀. 중국 증시 2년간 고통스러운 집상을 거쳤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MSCI 중국 지수가 10월까지만 해도 20개월간 무려 63%나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중국 증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의 정책이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믿으면서 이것은 중국의 경제 회생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회복은 진행 중이며 중국 증시는 23년 내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이 2023년 하반기에 완전하게 재개방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75%가량이 중국 경제가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낙관론은 2021년 5월 이후 지금 최고치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에 올해 이 긍정적인 3대 메가 트렌드는 모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또 재개장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되면 중국의 수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가장 심각한 꼬리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을 꼽은 것입니다. 꼬리 리스크라는 것은 통계학의 정규 분포상 양 끝에 위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실현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긴축도 꼬리 리스크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한 해, 이제 2023년이 작년이죠. 작년 한 해에 인플레이션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40년 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를 급격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올린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전부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하락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빨리 올렸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가 스탑할 거로 보고 이렇게 금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것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면 첫째, 금리,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이 금리 변동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오르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국제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또 이 코로나 전염병 문제, 또 중국의 윗 코로나 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 또 국제 유가 이런 원자재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그 다음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